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부동산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손혜원 의원이 아주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손혜원 의원은 예전부터 목포의 구도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권유를 했다고 해요. 목포에 좋은 건물들이 있고 진짜 문화재로 남을 만한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 매입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도 하고 이러면은 목포의 구도심이 살아날 것이다. 이러면서 권유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보좌관이나 아니면은 조카들의 명의로 이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남편의 재단 이름으로. 근데 그 매입한 곳이 대부분 그 등록문화재 지정하는 곳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지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인기가 있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특이 의혹이 불고 있는데,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죠.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의 문화재 거리가 지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또 건물을 사들이기 전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위반 혐의 등으로 손혜원 의원을 고발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남부지검 형사 1부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수사 대상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손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손 의원은 측근과 지인들에게 이곳 건물을 사들이도록 직접 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 내용 외에 손 의원이 다른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힌 범죄 혐의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 과정에 범죄 단서가 나오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성장 소유주인 손 의원 조카가 명의를 빌려줬다고 한 만큼 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수사 대상입니다. 부패 방지법의 경우 손 의원이 이용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검찰이 규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저는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목포의 적산가옥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쳐도, 일단 손혜원 의원이 실수는 한 게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손혜원 의원은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록문화재 지정에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힘을 쓰지 않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화재청이나 그 목포 국회의원들이 등록문화재를 지정하는 곳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손혜원 의원의 말처럼 자기는 그런 게 없고 전혀 모르고 나는 목포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손혜원 의원은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차명 의혹인데요. 보통 매입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편이 그 운영하는 재단 소유이거나 아니면은 조카, 보좌관의 딸, 뭐 이런 식입니다. 게다가 지금 조카는
자기는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곧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게다가 참 재밌는 게 네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거면 내가 돈을 줄 테니 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억에다가 1억의 증여세까지 주고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손혜원 의원에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누가 이거를 조카가 산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아이가 먹고 싶어 하니까 이모가 조카한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조카는 맛있게 과자를 사 먹죠. 그럼 그 과자는 누구 돈으로 사준 겁니까? 아이한테 줬으니까 아이 돈으로 산 걸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당연히 이모가 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동산도 조카 명의로 돈을 증여했고, 그리고 조카 명의로 매입을 했고, 난 증여세까지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이거는 말장난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조카가 산 게 아니고 고모가 산 게 되는 거죠.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것부터가 지금 손혜원 의원은 좀 조심하고 있지 않다,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좋은 의도로, 진짜로 투기의 이런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목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고 하면 지금 와서라도 이제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진 못했네요라고 사과를 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공직자로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본인은 목포 살리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손혜원 의원님이 좋은 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의혹은 밝히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도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제주도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